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은행 악재가 등장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죠. 근데 막 급락 폭락은 아니고 빠지다가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좀 매수세를 확인도 했습니다. 좀 미지근하게 빠졌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미지근하게 빠진 이유를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지만은 뭐 금리가 안정이 됐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죠? 뭐 투기적인 이유가 작용을 했고 그런 이유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좀 빼먹은 것 같긴 해요. 좀 중요한 게 이제 내일 밤에 발표가 될 예정인 미국 물가 지표가 있는데 그거의 영향도 있겠죠, 그죠? 지금 시장의 생각은 뭡니까?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이 시장의 생각은 일단 물가 지표 보고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예. 근데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심각하게 많이 빠져버리면은 이제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또 그죠? 예. 그런 게 또 개입될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니까 물가지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또 시장이 또 반등하지도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약간 보충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지금 그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그 여전합니다. 예, 갈수록 이제 더 심해지겠죠. 내일 밤이니까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아시아장에도 그런 게 좀 잘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아무튼 오늘 아시아 3개국의 반응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 중국은 하락하고 한국은 전일 급락을 모조리 다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는 좀 혼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뭐 그죠?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물가지표 발표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전일 뭐 유럽이나 미국 은행 이슈에 관한 그런 내용 반영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죠? 그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큰 틀에서는 그 상승장이고 상승장인데 이번 주에 지금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는 이제 조금 좀 단기적으로 혼조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와중에 좀 약한 친구들은 많이 빠지고 좀 강한 친구들은 오르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어떤 그 혼조세고 어쨌든 여전히 상승장은 맞다. 전저점 어떤 지지력이 붕괴가 돼야 이제 하락 추세다 상승이 끝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 아시아 증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약간 그 키높이 맞추기가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중국, 일본이 제가 알기로 조금 이번 주 며칠간 좀 강했던 기억이 좀 있고요. 한국 증시는 좀 유달리 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얘네가 이제 키를 다 같이 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많이 빠졌던 친구들은 올라오고 많이 올라던 친구들은 조금 내려오고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는 일단 또 급등 출발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그래요, 그죠? 뭐 은행 이슈 이런 거는 그 일시적인 이슈로 지금 가볍게 넘기는 것 같고, 전일 하락했던 거를 지금 독일 증시 이런 걸 보면 아마 거의 되돌리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강력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키높이 맞추는 이런 움직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많이 빠졌던 친구들은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올라오고 좀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좀 내려오고 그렇게 키 맞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똑같죠, 그죠? 지지와 저항 체크하면서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고 지지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요. 오늘 있었던 일은 뭐 장중에 있었던 일 이야기할 만한 거는 중국의 물가지표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물가지표가 뭐 예상치보다 뭐 조금씩 좋은 모습을 조금씩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일종의 불경기 이런 거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좋은 겁니다. 미국, 유럽은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큰일 나지만 중국은 애초에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뭐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CPI가 마이너스 나온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죠. 그죠?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다 더해서 뭐 어제는 벽개원인가? 그죠? 그 뭐 가든 머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 회사가 또 뭐 디폴트 우려가 나는 등 중국은 어쨌든 좀 콜록콜록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얼마 전 독일의 사례도 그렇지만 이게 반드시 경제가 안 좋다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경제와 주식시장이 밀접하게 영향은 주고받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뭐 오늘 당장 경제 지표가 안 좋다고 지금 당장 불경기에 있다라고 해서 증시가 반드시 빠져야 된다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어느 정도 지표들이 그 반영되는데 시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그런 시차가 하여튼 이 반드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슈에 관련된 부분은 이슈에 관련된 부분 대충 봤고, 이제 오늘 기술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좀 이제 한 가지 좀 어떤 뭐 분석 방법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이제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거나 뭐 주식시장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경기 동행 지표, 뭐 경기 뭐 선행 지표, 뭐 경기 후행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선행 지표는 앞으로의 경제를 예측할 만한 뭐 그런 예측성을 가진 그런 지표들인 거죠. 또 그리고 경기 동행 지표 이런 거는 지금 경제 상황을 당장 보여주는 그런 역할인 거고요. 후행 지표는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이제 뒤에 따라오는 그런 지표들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죠?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도 약간 좀 이런 성격의 그런 지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경제 분석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도 이런 게 좀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이 강세장이죠. 그죠? 지금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종목들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배열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전체 지수 자체가 우상향하고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요 종목 지수나 뭐 아니면 업종 지수 이런 거를 다 열어보면 다들 우상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잘 오르고 있거나, 심지어 진짜 강한 종목은 신고가를 막 뭐 갱신하거나 급등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현상들은, 이런 건 뭐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건 일종의 동행지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좋네, 무슨 종목들이 신고가를 갔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미래의 선행지표로서 이런 거를 사용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에 투자를 하는데, 실전 투자를 하는데 이런 거를 보고 참고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걸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주식시장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지표 그런 게 뭐 잘 있지는 않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글쎄요, 뭐 대표적인 선행지표, 증시를 예측하는 선행지표라고 한다라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가 뭐 역전이 되어 있었는데, 뭐 역전이 된 뒤로 뭐 몇 개월이 지나면은 뭐 무슨 일이 생기더라. 확률도 높았던 거고, 주로 그죠. 주식시장을 앞서서 그 주식시장보다 앞서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말해주는 지표니까, 이런 것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미래 투자에 대한 그런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무슨 업종 지수가 강하고 무슨 주식이 잘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계기판 같은 거고, 그죠? 우리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운전할 때 계기판에 있는 속도 뭐 그것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속도를 우리가 높여서 뭐 50km, 뭐 60km 이렇게 잘 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앞에 차가 나타나면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차가 나타났냐 안 나타났냐 이런 걸 일종의 선행지표, 이런 걸로 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기판 요것만 보고 잘 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달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기판, 이거는 동행지표잖아요. 그죠? 계기판만 보면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갈 거야 라고 추측하면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차가 나타나거나 앞에 신호등이 뭐 빨간불로 바뀌거나 그러면 서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선행지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선행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뭐 사실 뭐 공식적인 뭐 그런 선행지표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뭐 주식시장의 어떤 뭐 미래를 알려주는 뭐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선행지표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패턴, 이런 패턴들이 약간 선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어떤 패턴들이 있나요? 뭐 쌍고점, 고점을 2번 테스트했는데 낮아졌다, 쌍고점. 아니면 뭐 3번 테스트했는데 낮아졌다, 3고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죠. 혹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쌍바닥, 삼바닥, 뭐 이런 것들, 이런 패턴들, 그런 것들은 일종의 물론 신뢰도는 좀 낮을 수 있고 검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일종의 선행지표로서의 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자.
당연히 상승장이니까 무슨 종목들은 오르고 있고 무슨 지수들은 강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죠? 예. 안 그러면 하락장인 거예요. 걔네가 하락하고 있으면 하락장인 거예요.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모든 지수, 업종 이런 것들이 강한 게 맞다. 또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시장 전반적인 좀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다 더해서 뭐 어떤 뭐 조그만한 종목이 오르고 있다, 뭐 중소형주들이 오르고 있다, 그런 건 사실 시장 전반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대표 지수와 뭐 대표 업종과 뭐 대표 뭐 아니면 대장주 이런 게 되겠죠. 시가총액 대형주 이런 게 어떤 분석의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시장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보는데 이상한 저 밑에 있는 뭐 이상한 종목들 네, 그런 거 봐봐야 대표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코스피를 볼 거면 코스피에 영향을 미치는 걸 봐야 되죠. 삼성전자, 나스닥을 볼 거다, 애플, 코스닥을 볼 거다, 그럼 에코프로 친구들을 봐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엇을, 어떤 지수를, 어떤 시장을 분석하고 있냐에 따라서 또 그죠? 어떤 구체적인 분석해야 되는 자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막연히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 하나하나 본인이 스스로 따져보시는 그런 좀 피곤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투자라는 게 원래 그래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본 증시부터 좀 잠깐 볼까요? 일본 증시는 이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다중 고점형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야, 봐라, 고점이 여러 번에 걸쳐 낮아지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락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는 게 어떤 선행적인 뭐 그런 지표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자면요. 그렇지만 중요한 지표는 그렇지만 중요한 지지선은 아직 붕괴시키지 않았다. 중요한 지지선이 붕괴되냐 마냐는 약간 이런 건 좀 동행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붕괴가 되면 이제 하락 추세니까, 붕괴되냐 안 되냐는 어떤 실질적인 뭐 그런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그런 거를 분리해서 보자. 강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뭐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지금 반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하락을 할 때 이 직전 저점 여기를 못 지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반등을 했는데 너무 약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오늘의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미국 물가지표,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다지 이렇게 오늘의 지금 움직임, 뭐 내일의 움직임 이런 게 썩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있었던 일들 하루 이틀 만에 다 어떻게 되돌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은행 이슈 이런 것도 은행 이슈 났다고 세상이 다 망하는 게 아니고, 그죠? 물가지표도 그죠?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가 또 이후의 움직임이 또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은 김치국 마시지 말자. 그냥 일단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하자. 요 정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모르는 구간이다. 알 수 없는 구간이다. 뭐 언제는 뭐 우리가 알았겠냐면은, 특히나 더 지금은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구간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이제 오늘 보시면 직전 저점 자리 여기 붕괴시켰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쌍고점,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리고 뭐 큰 그림에서 보면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둘, 셋, 뭐 3중 고점형을 완성시켰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자리들 다 붕괴시켰으니까 다시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난번 요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요렇게 해서 반등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반등이 끝난 거고, 다시 재하락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개장 상황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유럽도, 오늘 독일 증시도 지금 전일 하락을 몽땅 다 되돌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일단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건 맞으나 그 전의 상황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난 한 3, 4거래일간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었는데
오늘 또 갭상승 출발해서 지금 보시면 독일 증시는 계속 여기서 출발하고 있어요. 시가가 계속 여기입니다. 시가가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오늘 이게 뭘 하겠다는 의지일까요? 나 또 여기 박스권 안에서 오늘 또 테스트 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 지지력을 보여주냐 아니면은 뭐 매도세를 보여주냐 어떤 움직임냐 어떤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의미는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전일 하락은 속임수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도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도 음봉이 나오거나 그러면 전일 하락을 강화하는 거지만 이렇게 되돌리면 전일 하락은 언더슈팅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넘어가야 가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더욱더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환율 이런 것들 좀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중요한 어떤 저항을 앞두고 나서 이렇게 오늘 또 어제 올랐던 어제 상승을 또 검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박스권. 얘도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그죠? 박스권이네요. 그리고 저기 뭐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특별한 일 없었네요. 그죠? 오늘 아시아 장중에는요. 특별한 일 없었다. 요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여전히 금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금리 올라가면 시장은 안 좋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뭐 나머지 아시아권 통화들은 대부분 다 강세 보인 것 같습니다. 다 그 전일의 움직임에 대한 되돌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움직임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 아시아 통화들이 일제히 약세였죠. 근데 오늘 되돌렸으니까 일단 급격한 상승에 대한 되돌림 좀 나타나고 있다. 조정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안화 조정 그리고 오늘 원화도 올랐다 빠졌으니까 얘도 일단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원화 강세 오늘 나타난 거고 뭐 엔화 이런 것도 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달러화 대비해서 아시아권 통화들은 강세 달러 약세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직전 고점 이런 중요한 자리들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지켜봐야 된다. 그죠? 중요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서 그 은행 이슈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던 증시는 다시 이제 그 이슈에서 회복해갖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제 멀쩡한 그 전일 움직임을 되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도 되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냐면은 다시 342를 돌파한 차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하락했던 거 전부 다 되돌렸던 거고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확보한 거고요. 이게 지금 변동성이 커서 좀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제법 튼튼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단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신뢰도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42가 중요한 어떤 저항이 됐다. 근데 342를 무려 4거래일간 확인했으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았으면 이제 오늘은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죠. 왜냐? 미국 유럽 증시도 하락했으니까요. 오늘 급락폭락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락해야 될 날에 다시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던 그 자리에 다시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했던 매도세를 다시 되돌린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340, 342 이렇게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 중에 또 다시 놓여지게 된 거고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는 겁니다. 그죠?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오늘 양봉으로 인해서 이 352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빠졌는데요. 일단 일주일 정도 이 빠지던 흐름은 단기적으로 일단 멈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됐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양봉까지 보였으니까 지지력을 보인 겁니다. 드디어 지지력을 보였기 때문에 쌍바닥 이야기, 단기 쌍바닥 이야기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이제는 위쪽으로는 다시 올라오겠거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는 오늘의 양봉을 보고 오늘의 이런 마감을 보고 아 이제 지지력이 확인이 됐구나. 이제는 하방 포지션 뭐 일부 뭐 비중을 축소하든지 청산해야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난 추세적으로 뭘 할 생각이 있다. 난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뭐 굳이 뭘 할 필요는 없죠. 추세적으로 먹을 거라는데 추세적인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양봉 하나 나왔다고 내가 뭘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익은 많이 까먹겠죠, 그죠? 여기서 하방 팔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인버스 팔아먹으면, 여기서 선물 매도 팔아먹으면 수익이 얼만데 오늘 양봉 다 튀어 올라가고 수익이 다 줄어들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평가액이 아깝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가액은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아무튼 오늘에서야 이렇게 오늘에서야 이런 매수세를 확인했으니까 좀 뭐든지 확인하고 움직여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겠구나,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의 양봉으로 인해서 하여튼 상승세 같은 거 뭐 재확인이 됐고, 일단 건전한 모습들 계속해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조금 좀 예외적일 것 같긴 해요. 코스닥은 조금 좀 예외다. 고점이 높아진 코스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코스닥, 건전한 건 코스피, 안 좋은 건 코스닥,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오늘의 움직임이 결정적인 건 아니다. 물가지표 아마 보고 움직여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오늘 그렇습니다. 중요한 저항을 만났죠. 드디어 중요한 저항을 터치했습니다. 저항 터치하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다.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올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조정을 좀 보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달러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딘가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이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또 그리고 뭐 달러 단타 친다, 나는 뭐 달러 갖고 단타 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중요한 저항에서 음봉 매도세를 확인했으니까 이런 데서 비중 축소, 달러 비중 축소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죠? 오늘 약하지만 일단 한번 확인을 한 거니까. 물론 이건 계속 더 올라가는 그림이고, 올라가는 중에 일단 가벼운 조정을 하고 보는 게 맞아서 상승세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아무튼 일단 조정이 시작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일단 보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뭐예요? 주식시장은 반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쭉 말씀드렸고, 당연히 종목들도 그렇겠죠? 종목들도 뭐 코스닥이 올랐으니까 에코프로 친구들도 반등하려고 하는 걸 거고요.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오늘 코스피 올랐으니까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이제 그 오랜 일단 하락을 멈추고 일단은 반등하겠다, 일단 68,000원 부근에서 3, 4거래일간 지지력을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등 시도 확인하겠죠, 특별한 일 없으면요. 요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약하네요, 그죠? 남들 얻어맞을 때 지 혼자 강하더니 뒤늦게 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12만원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12만원 빨리 안착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는 오늘 이제 하락이 또 자연스러운 날이죠. 왜냐, 그 전일까지 그 전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지지선, 직전 저점 이런 자리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지력이 안 보이니까 이제 지지력이 안 보였으면 이제 오늘 밤은 또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게 좀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S&P 나스닥 공통적입니다, 그죠? 공통적으로 다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하여튼 요즘 원자재들이 좀 강합니다, 그죠? 국제유가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 가스 값도 굉장히 강합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이 뭐 가스에 투자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죠. 가스 흐름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급하게 급락했던 거는 바닥 따지는데 오랜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요. 바닥이 나온 게 저기 2월인지 4월인지 그죠? 4월에 바닥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8월이니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옆으로 기니까 이평선들이 이제 정배열됐다, 그죠? 힘은 어느 정도 모아졌습니다. 이제 어딘가를 돌파한 척하면 정배열이 되면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요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없고, 그죠? 오늘 밤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없고, 기업 실적 발표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밤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냥 빡빡하게 싸우는 날이 될 거예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